안녕하세요. 와리교 공부 1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반인이나 자동차 메이커에 근무하지 않은 엔지니어들이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석박사들, 연구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보냐? 또 자동차 메이커에서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연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보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바보 아니겠지요. 그런데 차주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있을까요? 이 사진을 보면 소비자를 위한 엔진인지 아니면 고장을 잘나게 해서 차를 빨리 바꾸게 하는 욕심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비사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런 거라도 청소를 하면서 먹고 살으라고 일감을 주는 것인지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카니발, 산타페, 소렌토, 투싼, 스포티지, 합기구 구조물입니다. 자, 제일 왼쪽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스댄컵 있죠. 스댄컵 밑바닥 뚫고 난 디자인하고 거의 유사하죠. 그리고 이 컵 자체를 중앙에 박아놓고 가에다가 이렇게 빈 공간을 뒀죠. 왜 두었을까요? 컵 바깥 부분은 난류가 형성되지 않게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중간의 부분은 제트기류를 만든다 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요, 공기 흐름량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서 옆에서 관이 꼽히는 거 뭡니까? 연소가스가 다시 리턴돼서 들어가는 홀이 있습니다. 자, 이 전 단계에 뭐가 있을까요? 브로바이 가스, 남아가스라고 그러죠. 그 가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스가 들어가고 불완전 연소된 카본이 EGR 밸브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유전기하고 합쳐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떡이 집니다. 오른쪽 사진 보시면 EGR 배관입니다. 그 옆에 보면 컵이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이것을 카본 슬러지라고 합니다. 자, EGR 밸브가 열릴 때는 카본 슬러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카본이 발생돼서 합격으로 돌아올 때 유전기가 없다 그러면 그냥 흘러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전 단계에 유전기가 들어옵니다. 자, 이런 기술 아주 고급 기술이죠. 고장이 나야 차를 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고급 기술입니다. 차를 인도받을 때는 모릅니다. 카본이 낄 때까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가중화됩니다. 그럼 이 다음 단계에는 뭐가 있을까요? 스웰 밸브가 있죠. 거기에도 카본이 떡이 찌겠죠. 그럼 입구가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스웰 밸브를 더 열어주면서 버틸 수가 있는데 더 이상 넘어가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런 과정에서 연료 낭비는 기본입니다. 고장 발생률 높아집니다. 왜냐? 연료 분사량이 정량이 되고 공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린더 안, 연소실 안 이 부분도 엉망이 됩니다. 자, 불완전 연소를 유발하니까 악순환의 연결고리에 들어가 버립니다. 딥페퍼요? 당연히 많이 막히겠죠. 그러면 딥페퍼에 축적된 카본을 태우기 위해서 연료 분사 때 배기 행정에 후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연료 낭비 또 많아지겠죠. 또 운전자는 힘이 없으니까 가속 페달을 푹푹 밟아가 다지겠죠.
악순환의 연결고리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자동차 메이커 기술력입니다. 뭐 옛말에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고참이 반합에 똥을 사도 작전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걸 여전히 해야죠. 엔지니어들이 똑똑한데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다 하면 사악한 겁니다. 무책임한 거예요. 자동차를 사랑하는 사람,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엔진을 만듭니다. 설계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순수한 공기만 들어올 때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카본 들어온다, 유전기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 개선할 방법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원가 절감요. 원가 절감을 조금만 덜 하고 이런 기술들을 개량화 시켜버리면 큰 돈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원가 상승될 부분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폭탄을 차를 팔면서 소비자에게 불혹으로 줍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똑똑해져야 된다. 소비자가 똑똑해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요. 상당히 문제있는 설계입니다. 자동차 메이커 근무하면서 이 정도 설계 능력도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왼쪽을 한번 봅시다. 왼쪽 사진을 보면 날개 없는 와류기라 해가지고 또 파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디자인과 비슷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원리 무엇 때문에 만들었을까요? 뭐 간단하죠. 중앙에 척류가 그대로 흘러가게 만들고 뒷구멍이 작으니까 공기 속도를 좀 빠르게 만들겠다 이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가해는 테두리 쪽에는 난류가 발생하니까 이 난류층을 그대로 안정화시켜서 밑으로 보내겠다 이거죠. 너무 단순하잖아요. 너무 단순한데 그래도 최소한 중앙에 있는 사진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고 엔진 개발할 때 제발 좀 공부 좀 하시고 만드세요. 소비자를 위해서. 양심을 걸고 엔진을 개발한다 그러면 자동차를 쓰는 사람을 위해서 올바르게 기술을 개발하시라는 거예요. 경영자 입장에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이런 마인드 가지지 마시고 고장 잘 나면 차 빨리 바꿀 거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 차를 사랑하니까 한국 차를 사줄 거니까 이런 생각 버리시고 수입차를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 수입차보다 품질이 좋게 만들려면 이렇게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계하실 때 반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장나게 만드는 것은 기술력이 아닙니다. 무식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동차 메이커에 근무하시는 분 제발 차 좀 잘 만드시고요. 와류기 만드시는 분들 이렇게 휴게소에서 만드는 쇠컵같이 밑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기술이라고 뻥뻥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이왕이면요 연소공학에 맞게끔 내연기관 엔진에 맞게끔 자동차 메이커든 와류기 업체든 생각하시고 연구개발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